1957년의 어느 시골 마을. 문단속을 하는데요. 밖엔 추격당하는 남자가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결국 그는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아이가 목격한 저건 뭘까요? 그로부터 약 30년 후 그 아이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착한 아들은 아빠를 위해 선물도 만들었네요. 싱글 데디 가정이기 때문에 일터까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때 요란스럽게 달리는 차량의 젊은이들 3대3으로 별장에 놀러가는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군요. 할리의 가게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장도 볼 겸 들릅니다. 그때 요란하게 운전을 시작하는 조엘. 그리고 근처에 사는 농부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펌프킨헤드 전설로 겁을 주는데요. Pumpkinhead. Teared off his head and drank all the blood. Stop it! 꽤나 으시시했습니다. We've got him pretty scared. Put off right at your door. How'd that be? Be there before dark. 사료 재고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Bring Gypsy in. 빌리를 두고 다녀오려는 아빠. Right here in mine. 절대 나가지 말라는 당부도 해둡니다. You man enough? 조엘 스티브 형제는 경주를 시작하는데요. 시끄러웠던 강아지 집시는 한 소리 해주러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던 빌리가 결국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눈길도 안 주고 도망치는 조엘. 하는 짓이 쓰레기다 싶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나름의 조치를 취하지만 전화도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쓰레기 형은 도망치고 나머지 친구들을 산장으로 보내는 동생 스티브. 얼마 후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죠. 심하게 다친 아들의 모습. 어렵게 말을 건네보지만 죽일 듯한 아빠의 눈빛. 친구들은 산장에 도착했는데요. Did you call for help? 전화를 하려는데 예상보다 더 쓰레기였던 조엘. Damn you! 그는 이미 사고로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갈등은 고조되고 신고를 막으려 폭행까지 저지릅니다. 병원조차 없는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집에 데려온 아빠. 조심조심 아들을 도닥여주지만 결국 자식을 잃은 부모는 칭하는 단어조차 없다고 하죠. 가슴이 찢어지는 할리. 게다가 이런 쓰레기한테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잘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긴 개뿔. 식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할리. 사료 배달 겸 농부 가족의 집에 왔습니다. Here's what I owe you. Keep it if you can help it. An old woman 마을의 마녀 할매 집을 묻지만 says how she's got power. I can't. 단칼에 거절. 죽은 아들의 모습에도 걱정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When you bury your boy. 하지만 그 집 꼬마가 뒷거래를 제안하는군요. 끝내 길 안내를 받은 할리. 으슥한 늪가에 위치한 마녀의 집으로 다가갑니다. 역시 말 안 해도 사정을 알고 있는 마녀 할머니. 챙겨온 온갖 귀금속을 내주지만 아들은 살릴 수 없고 Man had been wronged. He could come 그가 바라는 건 피해 복수. thing. 어떤 대가가 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미션을 주는데요. 근처에 묘지로 가야 했습니다. 커다란 호박들이 가득한 묘지. 안개로 가득한 그곳에 땅을 파내자
작은 몸집의 사체. 이게 무슨 천벌받을 짓인가 싶었습니다. That it was my bike. 한편 착한 동생은 죄를 뒤집어 쓰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시체를 가져온 할리. Here's what you 이게 바로 복수의 핵심이라는 악마 그 자체. binge. 할리의 피와 죽은 아들의 피를 섞어 시체에 투여합니다. 혼절해버리는 할리. 그리고 파내온 미이라가 움직이는데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거대한 형태로 살아났습니다. 얼마 뒤 포켓몬 마냥 시작된 복수의 여행. 할리는 아까부터 해롱되더니만 사고를 낼 뻔합니다. 그리고 What'd you do, Daddy? 아들의 환영까지 보는 할리. 그제서야 그는 먼저 간 부인의 곁에 아들을 묻습니다. 불안에 떨던 동생의 여친은 뛰쳐나가고 Gotta do it now. 십자가에 의지하자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We'll find it now and come back. 그리고 괴물 등장과 함께 환각을 겪는 할리. 둘이 뭔가 통하는 걸까요? I'm always fucking up. 너도 아는구나. But it stops now.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은 조엘. 하지만 이미 업보 스택이 풀로 찬 상태였죠. 쓰레기 하나 때문에 모든 일행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미 There was something at the window. What about Steve? 충분히 한꺼번에 처치할 수 있음에도 한 명씩 데려가는 호박머리 괴물. 그와 동시에 할리도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믿음을 조롱하듯 얼굴에 새겨주는 만행. 할리는 고통을 참으며 마녀에게 향합니다. It'll pass it. 이렇게 다 죽일 줄은 몰랐던 그는 청약 철회를 요청하지만 He's got him. 자기 손을 떠났다는 판매자. 이래서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저주를 퍼부어보지만 이미 받으셨다는군요. 그때 또다시 한 명씩 죽이는 괴물. 일부러 더 공포스러우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도망치려 해보지만 이미 손을 써둔 똑똑한 괴물. 그리고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니놈 때문에 여친도 죽는 거죠. 그녀는 저 높은 곳에서 그만. 끔찍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할리는 괴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공격. 위험하다고 말려보지만 들어 처먹을 놈이 아니죠. It's dead. 돼진 건 바로 너였고. 착한 커플 크리스와 트레이시는 자리를 피한 뒤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전 그날과 똑같았죠. I'm gonna help those folks, Jesse. 근데 이 집 호기심 많은 꼬맹이가 바깥 상황에 난입합니다. How come nobody answered the door? Didn't they hear us? We can't talk about this here. 아들을 죽인 놈에게 복수는 했지만 멈추지 않는 괴물. They tried to start a conversation. 생존자들은 교회 자리로 몸을 피하는데요. Do you know why? 이들은 이제서야 쫓기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Something bad. Kid at the stand. 그리고 등장한 괴물. 신성한 힘이 있을 거라 기대한 교회는 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멀쩡한 오토바이를 발견하는데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체인을 빼놓은 괴물에게 당합니다. No one can. Somebody can. Pumpkinhead, it's real. 그때 할리가 등장해 그들을 대피시키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트레이시. It was an accident. 이제 최후의 결전만이 남았습니다. Whatever hell it come from. 점점 괴물처럼 변해가는 할리. 그리고 사람처럼 변해가는 괴물. 회심의 화염 공격은 효과가 없었고 괴물과 깊게 동기화된 할리는 최후의 방법을 택합니다.
사망? 하지만 집념이 강했던 걸까요? 아직 죽지 않은 그에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근데 이거 살인일 텐데. 숙주 사망에 괴물은 불타오르고 복수국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무덤에 묻히는 건 바로 똑같은 모습의 할리였습니다. 1988년작 펌프킨헤드입니다. 이 영화는 네이버, 왓챠, 웨이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복수 한마당이었는데요. 저렇게 복수를 끝내면 회방을 놓은 계약자가 다음 펌프킨헤드가 되거나 제대로 끝냈을 땐 어떤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이처럼 여러모로 계약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꼭 계약서를 읽어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네요. 언뜻 보면 십자가와 교회 등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것 같다가도 얼굴에 십자가를 새기거나 박살내는 등의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건 반종교적인 영화라기보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느낀 신 따위는 없다는 절망감, 그것이 할리와 동기화된 괴물에게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지난번 폴리 때 소개해드렸던 헐리우드 특수효과의 대부 스탠 윈스턴입니다. 에일리언, 프레데터, 터미네이터, 쥐라기 공원, 아이언맨 등등 스탠 윈스턴 스쿨의 손길은 굵직한 SF 영화들엔 모두 닿아 있었습니다. 저예산 영화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펌프킨헤드는 당시 300만 달러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꽤 괜찮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크리처 제작과 활용에 많은 노하우를 가진 감독이었기 때문에 소품 제작에 많은 부분이 절감될 수 있었죠. 이 영화는 에드 저스틴의 시 펌프킨헤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집요한 복수를 행하는 존재를 공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잠깐 감상하실까요? 사실 펌프킨헤드는 딱히 호박머리를 닮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호박 가득한 무덤가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괴물은 외형이 에일리언을 많이 닮았죠. 시골 땅에서 나타난 크리처치고는 세련된 편입니다. 이 펌프킨헤드를 연기한 사람은 톰 우드러프 주니어. 크리처 디자인 전문가이면서 3편 이후의 에일리언들과 수많은 크리처들을 직접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펌프킨헤드는 인기에 힘입어 코믹스로 발간되기도 했고 역시나 헐리우드 뇌절 근성에 힘입어 4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93년에 제작된 2편은 10대들이 감히 마녀 할머니를 뺑소니 치면서 저주가 발동하는 비디오 직행 영화였습니다. 2006년, 2007년에는 각각 TV용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3편은 불법 장기 매매를 위해 펌프킨헤드를 소환하는 영화였고 4편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앙숙인 두 가문에서 커플이 연애 반대에 항의하며 펌프킨헤드로 가문을 몰살시키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뭐 하나 흥행하면 아주 뽕을 뽑네요. 주인공 할리 역의 랜스 헨릭스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비숍과 웨일랜드 역으로 유명합니다. 최근까지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네요. 불쌍했던 아들 빌리 배우의 근황은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농장의 아이들 중 한 명으로 출연한 마임 비아릭 배우의 데뷔작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훗날 빅뱅 이론의 에이미로 활약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금물이고 죄짓고 나대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 펌프킨헤드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명절 특집 가족 영화입니다. 안녕.